혹시 켤 이 반지 기억하세요? 새벽 5시 얼어붙은 시장 바닥에 무릎 꿇고 천막을 펴는데 하얀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드니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반지 기억하세요? 그녀의 손바닥 위 작은 돌반지 하나. 햇빛에 반짝이는 그 반지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5년 전 병원 복도에서 쌍둥이 딸 둘의 손목에 똑같은 걸 채워줬던 바로 그 반지. 그런데 이 여자는 반지를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찬 내 딸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천막을 펴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은 시장 바닥보다 더 차가운 건 제 손이었습니다. 반지. 25년 전 그날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건네던 작은 상자 2개가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축하드립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웃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손목에 살짝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갓 태어난 딸들에게 줄 첫 선물. 당시 제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이었는데 그 반지 2개 값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싼 거 산 거 아냐?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들 첫 선물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두 딸 중 누구도 다시 품에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장 한쪽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1999년 11월 15일생 아버지 딸이에요. 아까 그 여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제 딸이라면 그 아이는 대체 누구 손에 키워진 걸까요? 보육원이라고 했던가. 그럼 다른 한 명은 왜 반지를 하나만 가지고 온 걸까요? 쌍둥이였는데, 똑같은 반지를 둘 다 채웠는데, 나머지 하나를 찬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한두철 씨, 또 멍 때리고 있어? 옆 좌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천막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천막 천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같은 천막을 써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사는 해야 했습니다. 오늘 배추를 못 팔면 내일 아침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좌판 위에 배추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니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에이, 너무 비싸. 2,000원에 줘요. 아주머니 제발이요. 이거 새벽에 직접 떼온 건데. 그래도 비싸. 다른 데 가봐야겠네. 손님이 휙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서부터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0원도 못 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장 좌판이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도철아, 점심은 먹고 다녀? 건너편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박 사장님이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예, 나중에 먹을게요. 에이, 먹은 척하지 마. 너 또 굶었지? 박 사장님이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따끈한 붕어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빈속에 일하면 쓰러진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8배 아내를 잃고 쌍둥이 딸을 보낸 뒤로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남의 동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한도철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여의사였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찾아뵀던 서지안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보육원 기록이랑 입양기관 자료들을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나 언니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1999년 11월 15일 같은 날 태어난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보육원에 간 그날 다른 곳으로 입양됐대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디로 입양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직 확인 중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 아이 입양 기록에도 똑같은 돌반지가 기록돼 있어요. 아저씨가 채워주신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제가 두 아이에게 똑같은 반지를 채워주고 각각 다른 곳으로 보냈던 그 기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 찾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도 내 딸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야기. 과연 나머지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에 하얀 천막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무료 진료 봉사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좌판을 정리하다가 손등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옮기던 중 날카로운 못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손 다치셨어요? 뒤돌아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감염되면 큰일 나요. 저기 천막에서 소독이라도 받으세요. 여의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병원 냄새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의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에서 먼지가 날렸고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여의사가 제 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에 주름 투성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육체 노동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표정이 다 일그러지셨어요. 여의사가 미소 지으며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번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세요?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새벽부터 나오시는 거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의사가 거즈로 상처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예. 여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 됐어요.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셔야 해요. 또 오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서려다가 그만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여의사가 재빨리 주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열리는 바람에 안에 있던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의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 아기 사진이네요. 저는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게요. 하지만 여의사는 사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기 혹시 제 딸입니다. 옛날 사진이에요. 딸이라고요? 여의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모른다니요? 25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여의사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는 하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목에는 작은 돌반지가 보였습니다. 이 옷 베넷 저고리 맞죠? 얘 병원에서 입혀준 겁니다. 여의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아기가 태어난 게 언제예요? 1999년 11월 15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돌려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의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요, 또 오세요. 여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저 의사는 내 딸 사진을 보고 저렇게 놀란 걸까요? 그날 밤 서지아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마이너스 서지안. 파일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사진. 그 아기가 입고 있던 옷은 오늘 시장 아저씨 지갑에서 본 바로 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보육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지안이에요.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지안아. 무슨 일이니? 제가 혹시 쌍둥이였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지안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너는 쌍둥이 중 한 명이었어. 다른 한 명은 같은 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지. 그게 1999년 11월 15일이었단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아는 다시 보육원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친부 추정 인물 한도철남, 당시 28세,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 지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진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쌍둥이 동생. 다음 날 새벽 지아는 다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철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돌반지 하나를 쥔 채로.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천막을 펴고 배추를 늘어놓는데 익숙한 하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 여의사가 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의사가 이 시간에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아저씨. 여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천막 밑 낡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시죠. 여의사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보자기.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저씨 거 맞죠? 보자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돌반지 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반지는 25년 전 제가 갓 태어난 딸에게 채워줬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작은 돌반지, 초록빛이 도는 옥 재질,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의사가 반지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지 안쪽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DC 1999.11 15 도철의 이니셜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날짜. 으아.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저는 그대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여의사가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반지 진짜 아저씨가 채워주신 거 맞죠? 어디서 이걸 어디서 구했소? 제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여의사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저 1999년 11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반지가 제 입소 기록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유품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그럼 너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저씨 딸 맞나요? 그 순간 25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999년 11월 15일 아내가 쌍둥이를 낳다가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갓난아기 2명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이들을 지킬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통장 잔고 8만 원. 월세 밀린 지 2달. 아내 장례비는 친구에게 빌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미혼모 보호시설 앞에 섰습니다. 두 아이 모두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은 어떡하라고요? 입양기관에 의뢰하시든지. 저는 그날 미친 듯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왼팔에 안긴 아이는 보호시설로, 오른팔에 안긴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두 아이의 작은 손목에 똑같은 돌반지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15만 원짜리 반지 2개. 제가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울면서 두 아이를 각각 다른 곳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술에 빠져 살았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결국 노숙자가 됐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들을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의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지안아. 네. 너 이름이 뭐냐? 서지안이요. 지안이. 저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었겠지요. DNA 검사할 수 있겠소? 네, 당연하죠.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왜? 혹시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나 언니가 있었던 거 아세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다. 어디 계세요? 모르겠다. 입양 보냈다. 어디로 갔는지.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동생이나 언니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다 아마도. 지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찾아야 해요. 꼭 찾아야 해요. 하지만 25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병원 기록이랑 입양 기관 자료 다 뒤질 수 있어요. 꼭 찾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지안아 고맙다. 아니요. 전 그냥 제 가족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지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지아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딸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이틀이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주일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급으로 처리하면 이틀이에요. 제가 진단검사의학과 과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지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이틀 동안 제 쌍둥이 동생 찾는 거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그날부터 저와 지아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입양기관이었습니다. 1999년 11월 15일생 여아 입양 기록이요? 직원이 오래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있습니다. 윤재혁, 김미선 씨 부부에게 입양됐네요. 현재 주소는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개인정보라. 제발입니다. 제 딸입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이 이름은 윤민지로 기록돼 있고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 중이네요. 청담동. 재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직업이나 다른 정보는요? 그건 여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강남구청이었습니다. 윤민지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에 혼인신고됐네요. 배우자는 윤태준 씨. 윤태준. 지안이 휴대전화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대한그룹 총수 3남 윤태준 전무, 모델 출신과 정격 결혼. 사진 속 신부가 바로 민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계속 찾아봐야 해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남성 모병원이었습니다. 지안이 의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민지 씨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의료인간 협조 차원에서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분 자주 오세요.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무슨 이유로요? 낙상, 타박상.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형적인 가정폭력 패턴이에요. 상처 위치나 형태가 그래요.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신고는요? 본인이 강하게 부인해요. 그냥 넘어졌다, 부딪혔다 하시면서. 최근에는 언제 오셨어요? 이틀 전이요. 머리 열상으로 응급실 왔다가 입원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입원 중일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몇 호실입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제발입니다.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딸입니다. 25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이에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저를 빤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7층 707호실이에요. 근데 남편분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안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7층. 복도를 지나 707호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안 침대에 누운 여자. 왼쪽 눈에 시퍼런 멍, 이마에 거즈, 팔에 깁스. 지안과 똑같은 얼굴. 민지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안의 집에서 민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입양 기록, 혼인신고서, 신문기사, 병원 기록들. 2019년 결혼 이후 병원 기록만 13건이에요. 지안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골절 4번, 타박상 6번, 열상 3번. 그 새끼가 감히.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꼭 언니를 구해낼 거예요. 그래, 꼭 구해내야 한다. 저는 민지의 웨딩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슬픈 눈빛. 민지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켜줄게.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다. 저는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민지. 25년 전 제가 입양 보낸 또 다른 딸. 지금 재벌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딸. 지안아, 내일 다시 병원 가자. 민지를 데려와야 한다. 네,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두 딸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25년 만에. 과연 민지는 저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두렵고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상담실에서 지안의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양아버지 서준호 교수는 차갑게 저를 바라봤고 양어머니 이명숙 교감은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도철 씨와 서지안 씨,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양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양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깐만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가족끼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4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안아. 양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이 사람 따라갈 거야? 아빠. 25년 동안 우리가 너 키웠어. 밤새 아파서 올 때 간호한 사람도 우리고 학교 입학식 졸업식 다 함께한 사람도 우리야. 알아요, 아빠. 근데 이제 와서 저 사람이 친아버지라고 해서 우릴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아빠 엄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분도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제겐 찾아야 할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쌍둥이? 양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제 쌍둥이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민지의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안이 쌍둥이 동생 병원 기록입니다. 1년에 5번씩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게 가정폭력? 그렇습니다. 재벌가에 시집 갔는데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있습니다. 양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전 그 아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25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양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갓난아기 둘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놈입니다. 그럼 왜 나타났습니까? 제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지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남은 딸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안이는 두 분이 키우신 딸입니다. 전 그저 피를 나눈 사람일 뿐입니다. 양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도철 씨, 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워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는 게 미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양아버지가 지안을 받습니다. 지안이가 당신을 원한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안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우리도 계속 지안이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모두 지안이 가족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 민지 양도 꼭 구해주세요. 우리도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양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도철 씨, 잠깐. 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당신이 밉고 원망스러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안이 눈빛을 봤어요. 저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양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탁입니다. 지안이 상처 주지 마세요. 또 버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양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의 양부모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양어머니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직접 하신 겁니까? 네. 지안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에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밥상 앞에 앉아본 게 얼마만인지.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지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이렇게 밥 먹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민지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와 지아는 다시 707호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양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준비됐어? 양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한 민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소파에 양복 입은 남자가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누구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대병원 의사 서지안입니다. 의사? 여기 담당 의사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윤민지 씨와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 윤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우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제 그분들, 민지 씨,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어제 잠깐 뵀었는데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자꾸 찾아오시는 겁니까? 윤태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무슨 볼일이십니까? 저는 한도철이라고 합니다. 민지 씨,
친아버지입니다.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윤민지 씨는 1999년 11월 15일 태어나 윤재혁, 김미선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 전 친아버지가 바로 이분입니다. 윤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기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 출생 증명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있습니다. DNA 검사? 네. 저는 민지 씨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친자 검사에서 99.99% 일치 나왔어요. 민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요? 네, 언니. 지안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린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근데 각각 다른 곳으로 입양됐어요. 그럼 정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깐 윤태준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민지는 이미 우리 집 며느리예요.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며느리 맞습니다. 양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서지안의 아버지 서준호입니다. 대학에서 법학교수로 있습니다. 법학교수? 네. 그래서 제가 병원 기록들을 검토했는데요. 양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윤민지 씨 최근 5년간 응급실 내원 기록이 13건입니다. 골절, 타박상, 열상 전형적인 가정폭력 패턴이더군요. 윤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민지가 워낙 조심성이 없어서 1년에 3번씩 응급실에 실려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사의 참견이에요. 참견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양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지 씨 의사를 먼저 듣고 싶군요.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야, 조용히 해. 나나 더는 못 살겠어. 뭐? 미안해. 나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착한 며느리 되려고, 좋은 아내 되려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이랑 시어머니는 날 매일 때리고 욕했어. 아이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민지야, 이제 끝이야. 나 이혼할 거야. 감히 내가. 윤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2번 말 안 한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나요. 못 나. 저는 힘껏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윤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안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손을 놨습니다. 윤태준이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세요. 양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정폭력과 상해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 병원 기록 다 있으니까 누가 이길지 두고 봅시다. 윤태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각오하세요. 우리 집 변호사단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윤태준이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시댁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언니. 지안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하지만 대한그룹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그래도 법은 공평합니다. 양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저도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가 늦었다. 25년이나 늦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를 지킬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아버지.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딸. 지안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민지를 지안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지내. 하지만 제 짐도 가져와야 하는데 내일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민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지의 휴대전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안 가요, 어머님. 뭐, 감히 내가. 전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미친년이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전 더는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좋아.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하나 없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줄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민지의 양어머니 김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며? 엄마, 나 이혼하려고 해. 뭐?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날 때려, 엄마. 5년 동안 계속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알았어. 엄마가 갈게. 어디 있니? 민지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2시간 후 민지의 양부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민지야. 양어머니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몰랐어.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괜찮아,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딸이 맞고 살았는데. 양아버지 윤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지야, 이혼해.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양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민지야, 쉽지 않을 거야. 왜요? 오늘 아침에 대한그룹 법무팀에서 연락 왔어. 이혼 소송 걸면 민지 과거 다 파헤치겠대. 과거요? 입양 사실, 보육원 출신인 것, 친부가 노숙자였던 것 다 언론에 흘리겠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데요, 아빠? 위자료도 청구하겠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고 3억 원. 3억? 그리고 우리 회사도 압박할 거래. 내가 다니는 회사 모 회사가 대한그룹 계열사거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겁한 놈들. 한도철 씨, 양아버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기기 힘들어요. 상대가 재벌이에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전 포기 안 해요. 민지는 내 딸이니까. 양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는 윤태준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윤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오셨어요? 용감하시네. 있습니다. 양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민지 변호를 맡았습니다. 서준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교수 아니었어요? 변호사 자격도 있습니다. 20년 경력이죠. 윤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입니다. 양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윤민지 씨의 최근 5년간 병원 기록입니다. 골절, 타박상, 열상이 총 13건, 응급의학과 의사소견서도 첨부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모두 일상적인 사고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지안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민지 언니 휴대전화 녹음 파일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욕하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조정위원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아이도 못 낳으면서 때려 죽여버릴까? 나가 죽어. 녹음 파일에서 윤태준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요. 합법입니다. 양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윤태준 씨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전전 그냥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조정실이 숨죽였습니다. 그럼 이혼에 합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위자료는 청구하겠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씨가 혼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출산 거부입니다. 출산 거부가 아니라 난임이었습니다. 지안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에도 난임 소견이 있었어요. 병원 기록 여기 있어요. 상대 측 변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태준 씨의 가정폭력이 명백하므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윤태준 씨가 민지 씨에게 1억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윤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 한다고요? 당연합니다. 가해자니까요.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민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래, 이제 자유야. 지안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두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지야. 정말 잘했어. 그날 우리는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고 위자료 1억 원도 받았습니다. 저는 강북대병원에서 시설관리요원으로 정식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와, 진짜 넓다. 민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푸른빌라.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집. 언니 방은 여기, 제 방은 여기, 아버지 방은 제일 큰 방으로. 지안이 신나서 방을 배정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작은 방 쓸게. 왜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방 쓰셔야죠. 너희가 더 중요하다. 너희가 큰 방 써라. 두 딸이 동시에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최고예요. 저는 두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지안과 민지의 양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집들이 왔어요. 양어머니들이 음식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들.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지안의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떡볶이, 치킨, 피자, 과일, 케이크까지. 자, 모두 앉으세요.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한도철,
지안, 민지, 지안의 양부모, 민지의 양부모, 그리고 이웃 박 사장님 부부까지.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 민지 씨 이혼 축하해요. 한도철 씨 취직 축하드려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지의 양아버지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한도철 씨, 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지를 구해줘서요. 당신 아니었으면 민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지 아버지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양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제 딸을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간호조무사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언니 파이팅! 지안이 응원했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나도 의료인 될 거야. 그래, 우리 셋이 다 병원에서 일하자.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안의 병원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간호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지안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지안아,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직원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요즘 매일 기분이 좋다. 저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해요. 나도 그래. 아버지. 왜? 사랑해요. 처음엔 어색했던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너희 둘 다.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우리 가족 된 지 딱 100일이에요. 벌써?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민지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 초 3개. 불 켜요. 촛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같이 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가족 100일.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케이크 먹어요. 민지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지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그래, 약속한다. 술, 담배 끊으셨죠? 다 끊었어. 운동도 하셔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전 아버지 덕분에 새 인생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아빠가 늦게라도 찾아온 거지. 아니에요.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래.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남자.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출근하세요? 민지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지안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그래.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오늘 학원 가는 날이에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에 레지던트 시작해요. 그래, 잘 됐다. 민지 언니도 내년이면 자격증 따요. 우리 가족 모두 의료인이네. 맞아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전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한민지로요. 한민지? 네. 윤 씨 성은 다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 성 쓸래요. 지안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한지안으로 바꿀래요. 하지만 양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겠니? 괜찮아요. 어차피 둘 다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저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아버지, 웃으세요. 지안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우리 첫 출근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찰칵. 그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